fx, gx의 덧셈 합에 대하여 ddx 뭐예요? 이게 미분하세요라는 기호거든요. 미분을 하니까 6이 나오는데 fx 곱하기 gx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미분을 했더니 16x-2가 나오는데 근데 질문이 뭐야? f'이냐? g'이야? 아니잖아. 그냥 f와 g잖아. 그럼 뭐 하는 게 가장 낫겠어? 미분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물어보는 질문에 f', g'이 섞여 있었다면 이걸 그냥 미분을 해서 f' 더하기 g'는 이렇게 해서 f'을 찾으러 가는 방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뭐 한다? 적분을 함으로써 미분한 함수를 적분을 하면 뭐 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럼 여기도 뭐야? 양변에 인테그랄을 씌우는 거니까 여기는 뭐야? 6x가 되겠죠? 대신에 미분했다 적분으로 돌아오면 뭐는 바뀔 수 있다? 상수항은 바뀔 수 있다. G1 쓰겠네.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야. 적분을 해주고 나면 저거는 뭐야? fx 곱하기 gx의 적분 상수만 바뀌는 상황이고 우변도 적분을 해주면 얘 뭐예요? 8x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상수항 이렇게 생겨 있겠다 맞지? 그럼 저 C1, C2를 구해주는 재료로 주어진 게 뭐야? 이것들 XY래 X에다 뭐 넣어주세요? 빵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좌변은 뭐야? 1-3이니까 마이너스 2냐? 우변은 뭐야? 빵 더하기 C1이네. C1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여기다 X에 0을 넣어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마이너스 3입니다. 우변은 뭐예요? 0을 넣었죠. C2만 남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F 더하기 G가 뭐다? 6x-2 fx 곱하기 gx가 뭐다? 8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여기서 또 질문이 달라져. 지금 질문은 뭐야? f3 빼기 g3.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거였다면 뭐야? 다른 문제지. 왜 달라? f3 빼기 g3은 사실 f 빼기 g라는 함수를 찾아서 3을 넣어도 돼. 근데 f3 빼기 g2면 어때? 각각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풀이가 달라집니다. 얘를 인수분해하는 게 아마 저때의 풀이일 거고 원래 문제는 뭐다? 굳이 인수분해가 되더라도 할 필요 있다 없다? 굳이. 왜? F3 더하기 G3 F3랑 G3를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을 해주면 이거 얼마야? 16이야? 16 F3 곱하기 G3 3 뭐예요? 72-6-3이야? 9야? 얼마야? 63이야? 63이지? 64.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뭐라고? F3 빼기 G3 뭐야? 뭐가 생각나? 곱셈의 변형 생각나? 합, 곱, 차. 그래서 이 녀석의 제곱은에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알았죠? 뭐 그 이후 과정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알았니? 여기까지. 지워. 당신들이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 질문이 뭐야? 340번. 이거 36번 질문 누구였지? 응? 범스 이해됐음? 340번 가보도록 하자. 아, 이건 뭐야? 개수 봐봐, 개수. 3분의 x 3수. 20분의 x 제곱. 뭐 하고 싶게 생겼어? 하고 싶게 생겼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할 필요가 없네. 아니야. 자, 지운다요. 이 미분하고 쉽게 생겼었지. 근데 미분이 아니네. 자, 아무튼 다시. 어제는 질문이 뭐야? fx가 저 함수에 대한 인테그럴 부정적분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부정적분을 할 때 뭐야? 적분 상수 생기잖아. 그때 뭐 해주세요? 0 넣어서 상수항 C 찾아주세요. 뭐 이번에는 진짜 적분을 해야 되는 문제다. 맞지? 맞죠? 이거 적분하면 뭐야? 이거지 뭐. 이거 적분하면 뭐야? 를 6으로 계산하는 순간 이 문제는 못 푸는 문제가 되죠. 이거 적분하면 뭐야? 3 곱하기 4분의 1이죠. 보이냐? 얘가 뭐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뭐야? 부분수. 그래서 어제든 끝까지 가보자. 어디야? 20분의 x에 20승. 적분하면 뭐 나와? 20 곱하기 21까지 간 거지. 맞나요? 그리고 적분상수 C 붙는데 C는 없죠. 왜요? C 빵. 오! 맞죠?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방학 특강 기간에 진짜 몸에 힘이 뭐 이렇게 부셔졌냐. 뭐? 어디? 뭐야? 6은 뭐야? 분자에? 그니까는 뭐 그냥 오타낼 수도 있지. 니네는 실수 안 하냐? 실수로 와장창 틀려오면서 학교 시험 받아. 아이, 주먹으로 때린 거보다 낫잖아. 아, 그래, 차에 나? 알았어. 너 좀 더 죽어. 어? 아, 그래? 오케이. 넌. 변태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fx 완성. fx 완성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지. 뭐야? 1 넣어봐. 그럼 x가 사라진다는 얘기고, 맞지? f1 자체가 뭐가 됨?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20 곱하기 2분의 21분의 1. 자, 다 더하자. 어떻게 하자고? 부분문수 쓰자고. 맞나요?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시연아. A 곱하기 B분의 1 고쳐봐. 뭐야? 이게 다야?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이걸 고치면 끝이야? 다르지 않아? 뭔 개소리야. 이게 있어야지. 어떻게 죽여버릴까? 자, 이거다 그죠? 외워라.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1 생략.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1 생략. 얘네들은 다 1분의 1이라서 생략. 그래서 남는 게 뭐만 남는 거야? 이것만 남는 거지. 그냥 이것만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앞에 3 빼기 2분의 1 있다. 4 빼기 3분의 1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20분의 1 빼기 21분의 1로 가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뭐가 보여? 소거되는 형태가 보이는 거지. 답은? 알았죠? 부분수 공식 제발 배워라! 정리. 자, 갈까요? 이거 방금 문제랑 비슷하죠? 뭐? fx 더하기 gx의 ddx. fx 곱하기 gx의 ddx. 이번엔 뭐야? 그 ddx를 실제로 지가 해놓은 거잖아. 그지? 그럼 뭐야 돼? 우리는 다시 이거 지워도 되죠? fx gx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요? 밑에 주어진 재료도 fx gx 거. 물어보는 질문도 fx gx 거잖아. 맞죠? 이건 fx gx에 대한 얘기로 가야지 f 프라임 g 프라임 의미 없잖아. 그래서 양면에 인테그럴 적분을 씌우는 겁니다. 위에 거 fx 빼기 gx 적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c1 밑에 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너요. 내 눈이 사시냐? 널 쳐다보고 있는지를 못 알아보겠냐? f 프라임 곱하기 g 더하기 f 곱하기 g 프라임 이게 뭐야? 처음 봐? 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고뱀이 뭐지? 아이 많이 늦었는데. 자 간다. 연아야 이거 그 옆자리 좀 줄래? 그래서 접근하면 뭐가 되는 거야? 곱이 되는 거죠. 맞죠? 이건 미분 한 개 적은 거 외워야지. 눈치채야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눈치야? 이게 뭐야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뭐야 눈치야? 아 조용히 해. 뭐야? x 곱하기 fx라는 함수에 대한 도함수인 거 알아야지. 눈치채야 된다. 미분 안 미분? 더하기 안 미분의 미분. 알았죠? 저걸 보고 왜? 뭘 다시 한 번만 해! 미분 안 미분 하면 이거잖아. 안 미분의 미분이 이거잖아. 곱의 미분법 잘 써놨네. 정답입니다. 자, 아무튼 이거 잘 외워두세요. 아니 외운다기보다
눈치채야 된다. 이 정도는. 알았냐? 어쨌든 이거 적분을 했다. 뭐 나와? x 샴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C2. 그럼 C1, C2를 구하는 재료가 던져졌지? 자, 근데 이거 아까 했던 얘기지. 뭐야? 만약에 이거였다면은 또 곱셈공식이 변형일 거야. 맞죠? 근데 이번에는 어때? FG를 각각 찾아야겠네. 그래서 뭐 해야 돼? 이걸 찾아오면은 인수분해 잘 해보세요. 그 인수분해 했을 때 1차 곱하기 2차 또는 1차, 1차일 수 있는데 그게 하나는 1차, 하나는 2차 꼴로 했을 때 뭐다? 잘 분배해주면은 합을 만족하는 세트를 찾을 수 있을 거다. 알았지요? 네, 여기까지. 정리. 자, 가보자. 그거는 뭐야? 벨 소리 울리고 밥 주고 벨 소리 울리고 밥 주고. 아, 파블로프야. 아, 당연히 다른 거 알지. 다른 앞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씨발, 너 슈바르츠 아냐? 뭔 소리야? 자, 간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임의의 점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고 함수 fx의 최대값이 18이라고 할 때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 다른 말이 뭐야? 끝 또는 도함수. 왜? x니까. 맞나요? 뭘 준 거야? 그러니까 f'에서 준 거 아니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잖아. 적분하면은 fx 얻는 거지. 뭐야? 뭐 k든 g1이든. 근데 이 녀석에 대해서 뭘 줬어? 최대값 줬네. 최대값 어디서 발생해? 축에서. 축이 어디야? 아, 지랄을 하고 있네. 5다, 그쵸? F5다. 마이너스 25다. 플러스 50이다. 플러스 K다. 그게 얼마라고? 18? 18. 그러면 K 값이 등장할 것이고, FX 완성. 됐지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는 게 뭐야? FX의 최대 최소인데, FX 어차피 그린 거 알잖아. 그지? 이미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잖아. 범위만 잘 표현을 하면은 최대값은 어디서 생기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면 되겠지. 문제의 질문은 최소값이었네. 문제의 질문은 F-1이었습니다. 알았나요? 마지막 답은. 요거는 생략할게. K만 구하면 됩니다. 패스. 다음. 59번. 1159번 갑시다. 뭐예요? 생김새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리미트인데 F 빼기 F다 맞지? 무슨 꼴? 미분계수의 정의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 빼기 이거가 분모에 잘 들어가 있네. 그럼 이게 말하고 싶은 건 뭐다? 대문자 F를 미분을 해서 마이너스를 넣는 겁니다. 맞나요? 근데 대문자가 뭐야? 소문자 F로 가네. 끝. 이거 질문 누기야? 참자. 자, 364번. 혼날 것 같은데 아니라 이미 눈으로 혼냈어. 자, 여기서 내가 어제 지난 수업 때 분명히 그 얘기 했어. 델타 X 등장하면서 얘기했어. 어제가 아니지. 우리 평균 배널 할 때 얘기했어. 앞으로 너네가 증문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될 텐데 증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말고 그냥 그 기호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집중하자. 델타 X가 뭐다? 증문이고 뭐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아는 말 변화량. 증문이 뭔데? 그냥 증가한 양. 오케이? 그냥 델타 X. 그럼 뭐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델타 X분의 델타 Y. 근데 델타 Y가 혼자 있네? 그럼 뭐해? 양면을 델타 X로 나누시면 끝이에요. 그거 뭐야?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여기서 이거는 평균 배널이고 여기서 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야 돼? 뭔가 갑자기 fx를 구하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 맞지? 그래서 뭐 한다? 이 녀석에 리미트를 붙이는 거야.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거지. 그러면 얘가 바로 뭐야?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평균 배널의 극한값. 다른 말로 미분계수 또는 도함수인 거지. 그 도함수가 주어진 거야. 그럼 선생님 얘는요? 0이라고. 0으로 보내면 돼. 끝. 그러면 y는 다른 말로 fx죠. fx는
뭐 되는 겁니까? 적분하라는 얘기죠. 2분의 a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c. 근데 f방은 4야 c4 c4 그리고 f1은 3 a 구하는 거지. 그러면 끝. 됐나요? 예. 자, 어쨌든 적분은 뭐다? 미분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으로 푸는 부정적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는 오늘은 뭐 배운다? 정적분을 배웁니다. 자, 쉬기 전에 딱 정의 하나만 얘기하고 쉬자. 이거 잠깐만 얼마나 지워야 되지? 화면 꺼야겠다. 간다요. 자, 정적분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뭐야? 부정적분과 구분되는 식으로 정의를 해보자라고 하면 뭐야? 부정적분은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거야. 근데 정적분은 정해진 거야. 뭐가? 적분 구간이. 그럼 뭐라고 하면서 적분 구간이 정해지는 건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정적분이 뭐다? 너희들이 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 정적분을 일단 만들게 된 계기, 이유 그것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그냥 딱 한 단어로 설명을 하자면은 그냥 넓이야. 나는 아니야. 일단은 넓이를 구하고 싶었어. 어떤 넓이? fx라는 함수가 있고 x축이 놓여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누구? 얘.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 S를 일단은 약속이니까 시연이 네 이름이 왜 시연이야? 엄마 아빠가 정했으니까 맞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했으니까 S를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알겠어? 약속을 한 거니까 너희들은 뭐 해주면 돼? 그냥 지켜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았나요? 자, 그런데 뭐 이걸 만든다 그래서 갑자기 계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계산이 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살짝 바꿔보냐면은 자, 거기들 잠깐만 봐봐. 이 필기시간 줄게. 어차피 필기시간 포함해서 시간도 길게 줄 거야. 잠깐 펜 내려놓고 이해를 해봐. 자, 미리 얘기한다. 지금 내가 뭔가 길게 설명할 거야. 뭐 너희들이 다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을 하고 나면은 안 써도 돼 사실은. 왜? 이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문제는 마지막에 나오는 그거 하나 외워서 앞으로 계산만 할 거야. 그냥 마지막만 외워도 된다. 그게 나오게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인데 그게 좀 길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알았지? 자, 어제는 계속 갈게요. 이때 이 녀석을 우리가 A부터 B까지가 아니라 T까지라고 해보자. 또는 X라고 할까? X까지라고 해보자. FT라는 함수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뭐가 된 거야? 얘가 T로 바뀌는 거고, 그지? 얘가 T로 바뀌는 거고. 얘가 X로 바뀌는 거지. 맞죠? 근데 이때 X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변수로 쓰니까 예를 들어서 뭐 A가 저 뭐 어딘가 있다 치고 예를 들어서 X가 1이면 넓이 하나 나와 안 나와? 나오지. X가 2면 뭐 값은 바뀌었지만 어쨌든 넓이 나와 안 나와?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X가 2분의 3이면 나오겠지. X가 2분의 1이면 나오겠네? 그래요 안 그래요? X 하나당 넓이 하나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하나 넣으면 하나 나오고 하나 넣으면 하나 나온 걸 뭐라 불러? 함수라고 부르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아, 넓이에 대한 함수라는 의미로 SX를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야. 알았죠? 요거 좀 이따가 이제 갖다 쓸 거고. 두 번째, 우리가 만든 그 SX라는 녀석은 어떤 놈인지 한번 살펴보자. 자, SX를 구해봐. 당연히 못 구하지. 근데 이 빗금친 부분이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지. 저 SX라는, 여기 있네. SX라는 녀석을 뭘 만들어 볼 거냐면 있잖아. 얘보다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은 넓이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작거나 같은 넓이, 여기. 뭘 만들어 보냐면은, 자, 함수의 생김새는 문제마다 당연히 다르겠지. 근데 가로의 길이가 x-a이고 세로의 길이를 우리가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이 a부터 x까지를 우리가 앞으로 적분 구간이라고 부를게. 이 적분 구간 안에서 등장을 하는 뭐 가장 작은 y좌표를 가지고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겠죠. 그거를 m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뭐 지금 m은 FA에 있지만 어떤 놈이다? A부터 X까지의 구간 안에서 나오는 함수값 중 가장 작은 녀석.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고 A가 여기 뭐 X가 여기 있는 상황이라면 미니멈 값은 요거야 요거. 그러면 사각형 넓이 이게 되겠지. 요 사각형. 맞나요? 어때? SX보다 무조건 작겠지? 뭐 같은 경우도 있긴 하겠지 상수함수라면. 맞죠? 다음 두 번째. 으아! 여기도 가보자. 가로의 길이를 x-a로 잡을 겁니다. 대문점 값 잡을게요. 대문점이 뭐겠어? 그 구간 안에서의 가장 큰 값, 뭐 y좌표로서 으씨 가장 큰 값. 여기로 치면은 여기가 되겠지. 근데 구간이 만약에 x가 좀 좁혀졌다면 그때는 뭐가 될 수도 있다? 요 y좌표가 최대값일 수도 있다. 어쨌든 사각형을 최대값 y좌표로 만들면 사각형 넓이는 무조건 sx보다 일단 크겠지. 상수함수랑 같아지고. 맞냐? 그러면 항상 요 부등식 만족한다 안 한다? 무조건 만족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때 이 식을 뭐 해본다? 세 변을 전부 다 x-a로 나눠보는 거야. 뭐야? 됐나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 붙인다? 리미트를 붙여볼 거야. 어떤 리미트 붙이고 싶겠어? 그렇지! 똑똑하구만. x를 a로 보내볼 거야. 됐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봅시다. 얘는 분모 0이지. 분자가 어디로 가야만 하겠어? 가니 안 가니? 확인을 해봐야지. 자, Sx의 의미가 A부터 X까지 적분이었지. 또는 넓이였지. SA의 의미는 뭐야? A부터 A까지. 맞나? A부터 A까지. 자, A를 향해 보낸다가 아니야. A를 그냥 대입을 하는 거야. 맞죠? 그럼 뭐야? A부터 A까지 넓이 구해봐. 가로의 길이가 0이잖아. 이게 x가 a를 향해 다가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0이 아니라 뭔가 나올 수도 있긴 해. y좌표가 졸라 크면. 맞죠? 근데 그냥 a부터 a까지 x의 a를 대입을 하는 거잖아. 극한이 아니라 함수값을 구하는 거잖아. 가로 길이는 0을 향해 간다가 아니라 그냥 0이야. 그래서 무조건 sa는 0입니다. 그러면 그 극한 또한 당연히 0을 향해 갈 것이죠. 맞나요? 그런데 이 뒤에 그럼 내 맘대로 SA를 빼도 돼 안 돼? 0이니까 빼도 되지. 그럼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S'(A) 미분계수의 정의가 된 거야. 맞냐? 자, 근데 얘네들의 리미트는 뭐야? 자, 한번 생각해봐. 대문자 M이 뭐였어? 구간이 정해지면 A부터 X까지 구간이 정해지면 그 안에 나오는 가장 큰 Y좌표야. 근데 구간을 줄이는 거지. X가 A를 향해 점점 다가옵니다. 맞나요? 점점 다가오면 그놈의 구간 안에서의 Y좌표는 어디를 향해 다가가겠어? 뭐 비슷하긴 한데 결국은 요 안에 구간 안에서 y좌표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함수 그래프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니야. x축은 가만히 있으니까 뭐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러다가 최대값은 f를 향해 결국 다가가는 거 아니야? 최소값도 마찬가지야. 구간 안에서 제일 작은 값을 y좌 뭐 최소 m 스몰 m이라 부르는데 구간이 줄어들게 되다 보면 결국은 f를 향해 다가가지 않아? 둘 다 리미트는 fa야. 그럼 뭐? 샌드위치 정리에 의하여 S'A는 FA랑 같아지는 건데 내가 A를 1이라 잡았어? 0이라 잡았어? 특정 A 어떤 상수를 준 게 아니라 그냥 임의의 A를 뒀지. 그 말은 A가 뭐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굳이 A로 둘 필요 있나? 아니, X로 둬도 된다는 얘기야. 자, 이거를 이제 한글로 써보자. 뭐야? SX는 fx의 뭐야?
어느 한 부정적분인 거지. 근데 우리가 fx의 한 부정적분을 우리가 보통은 뭐라고 써왔어? 부정적분을. 뭐라고 썼냐고. 그건 도함수 아니냐? 말고 부정적분을 니라고 썼니? 대문자 F라는 썼니? 뭘 말하는 거야? D가 왜 나와? 프라임이 왜 나와? 대문자 fx를 보통 fx의 한 부정적분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어느 하나의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똑같은 도함수인 fx에 대하여 부정적분과 부정적분은 뭐만 달라? 상수항만 다르지. 그래서 sx와 fx의 관계를 어떤 상수항이 더 붙는 관계예요 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런데 우리 sa는 0인 거 알잖아. x에다가 a를 대입해봐. 0은 fa 플러스 c가 나오면서 c는 마이너스 fa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뭐라고? sx가 뭐라고? 대문자 fx 빼기 대문자 fa가 되는 거야. 그게 뭔데? 내가 제일 처음에 출발했던 뭐?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스몰 ft dt였지. 그게 대문자 fx 마이너스 대문자 fa가 된다는 얘기야. 그거를 이제 결론 나온다. 다시 원래 문자로 ab로 고쳐주면 fx dx에 대한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은 뭐다? 대문자 f에서 b 넣고 a 넣고 빼면 된다는 얘기야. 즉 스몰 f를 뭐해서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b를 넣고 a를 넣으면 빼면 되지. 근데 너희가 부정적분을 하면서 바로바로 값 두 개 넣을 수 있겠냐? 안 되지. 그래서 잠깐 부정적분을 한다라는 의미로 요 표기 방식을 잠깐 쓰게 될 겁니다. 먼저 부정적분 좀 하라는 의미로 그냥 끝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1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다면 3 붙일까? 그럼 뭐다? x 3승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x로 적분을 하면서 3 넣고 1 넣어서 빼야지 라고 가지면 된다. 그럼 뭐다? 3을 몽땅 집어넣어요. 27 빼기 9 더하기 3 빼기 1 1 넣어주면 뭐야? 1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게 부정적분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중간 과정은 이해를 시키기 위한 과정이고 너희들은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요즘 너희들 교육 과정의 정적분의 정의다. 알았냐? 자, 다시 한번. 근데 요 계산할 때 있잖아.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 더 많이 합니다. 자, 뭔 건지 알겠어? 3을 여기다가 넣고 1을 넣고 빼는 거야. 3을 여기다 넣고 1을 여기다 넣어서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야. 3을 여기다 넣고 1을 여기다 넣어서 빼는 거야. 이 연산을 더 많이 한다. 3을 몽땅 다 넣고 1을 몽땅 다 넣고 빼는 게 아니라 요 놈에다가만 3 넣고 1 넣고 빼고 요 놈에다가 3 넣고 1 넣고 빼고 요 놈에다가 3 넣고 1 넣고 빼는 연산을 더 많이 쓴다고. 왜? 나중에 개수가 그게 더 심플하게 만들어 줄 거야. 웬만하면. 그래서 다 넣고 빼는 게 아니라 하나에다가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어쨌든 이제 뭐 할 수 있다? 정적분 계산할 수 있게 된 거다. 다시 한번 뭐다? 요 녀석이 바로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정적분의 정의라고 부른다. 알았죠? 그런데 원래는 이게 정적분의 정의가 아니야. 정리야. 그러면은 정적분의 정의는 뭔데? 그거는 이제 지금 너희들 교육과정에서는 미적분 2로 넘어가 있어. 원래는 정적분 이렇게 정의 안 해. 이거는 너희들 교육과정에 맞게 변형을 해놓은 겁니다. 정리를 마치 정의처럼 쓰고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자
잠깐 쉬었다 할 얘기긴 한데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렇게 구한 정적분이 즉 넓이다 아니다? 넓이를 구하고 싶어서 만들기는 했어. 근데 결론적으로 넓이랑은 달라. 관련성은 있고 유사하긴 한데 넓이랑 다릅니다. 왜 다른지는 쉬었다 얘기합시다. 그래서 넓이랑 정적분을 어떻게 비교하고 어떻게 이용할지도 쉬었다 합시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필기할 거 있으면 싹 다 필기해 주시고요. 결론은 요거 외워서 계속 계산한다 그랬지. 이게 중요한데 저 녀석도 참고 정도는 하도록 합시다. 알았죠? 자, 일단 가자. 자, 얘들아, 거기 들어봐. 정적분과 넓이가 달라. 지금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왜 달라에 대한 설명을 당연히 너희들이 못하지.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할 건데 자, 거기 들어봐요. 다음 단원의 이름이 뭐야? 정적분과 넓이야. 정확하게는 그냥 넓이에요. 또는 정적분의 활용이에요. 자, 정적분과 넓이가 왜 달라? 처음에 분명히 넓이 만들고 싶고 넓이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었잖아. 근데 정적분과 넓이는 달라. 그거를 지금부터 미리 알고 가자. 왜? 넓이 공식 알려줬잖아. 써야지. 언제까지 인테그럴만 계속하고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나는 정적분 단원부터 넓이 공식을 계속 쓸 겁니다. 나는. 알았죠? 자, 그런데 뭐가 어떻게 다른지는 알아야지. 간다. 자, 간다. 이 녀석의 넓이를 S라고 부르면 다시 한번 뭐다? A부터 B까지 fx, dx 맞습니다. 그런데 X축보다 아래로 그려져 있는 함수 fx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정적분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즉 그냥 정적분은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또는 넓이와 정적분을 비교할 건데 이거랑 비교를 한대. 자, 문제를 그림을 다시 한번 잘 봐. 첫 번째 그림과 다른 점. A부터 B까지라고 부르거든. A부터 B까지. 얘는 A부터 B까지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야. 그런데 여기는 A부터 B까지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지. 그건 뭐다? 역시 부호가 음수야. 그러면 마지막. 이거는 뭐겠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야. 맞아요. 자, 즉 정적분과 넓이는 뭐가 달라? 이 결론을 보면은 부호가 있는 게 정적분이고 항상 양수를 우린 넓이라 부르지. 자, 그러면 질문. 도대체 왜 정적분이 부호가 생겼을까? 찾아봐. 너희들이 직접 찾아봐. 그냥 뭐 잘 얘기했다. 우리 원래 요거 정적분 계산 뭐라고 해? 부정적분 한 다음에 B 넣고 A 넣고 빼지. 그럼 부정적분 할 때 적분 상수 C 쓰나 안 쓰나? 안 써요. 왜요? 만약에 붙는다고 하더라도 B 넣고 A 넣고 뺄 때 B를 넣어도 C는 C이고 A를 넣어도 C는 C. 빼면 사라져. 그래서 정적분 할 때는 적분 상수 C는 아예 안 씁니다. 다시 한번 부호가 어디서 왜 뭐가 너희들한테 부호를 만들게 됐느냐. 자, 여기 사각형 넓이 만들 때 있죠. 가로의 길이를 뭐로 잡았어? x-a잖아. 지금 내가 만든 거는 오른쪽에 x니까 x-a가 양수인 것 뿐이지. x가 왼쪽에 있었다면 x-a는 음수야. 가로의 길이가 음수가 될 수 있어. 두 번째, 내가 지금 여기다가 표현을 길이를 마치 m으로 표현을 했지만 극한값이 함수값인 것 자체가 오케이? 극한값 함수값 자체가 높이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 구간 안에서의 y좌표의 크기가 가장 큰 놈을 m으로 잡은 거야. y좌표야. 알았니? 그래서 높이도 음수가 될 수 있는 거야. 뭐 x축보다 밑에 있으면. 높이가 아니지 정확하게. 그런 이유로 밑에 있으면 음수, 오른쪽에서 왼쪽이면 음수가 되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정적분과 넓이를 지금 미리 잘 기억하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이번 단어는 그냥 정적분 하시오라고 설명하겠지. 맞죠? 그래서 풀 때 넓이 공식을 쓸 수 있으면 써. 대신에 부호 잘 생각해서 밑에 있으면 음수, 오른쪽에서 왼쪽이면 음수 붙여주는 것만 잘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단어는 거의 끝났어요.
잠깐만 교재 좀 확인 좀 하자. 우리 지금 이게 옐로잖아. 교재 어떻게 만들어놨더라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여기서 정적분을 얼마나 담고 있느냐가 잠깐 좀 필요하거든. 잠깐만 기다려. 그래서 이런 거 확인 좀 하자. 필요 없고. 이거 뭐야? 아, 이걸 가지고 있네. 그 다음도 있겠네. 그러면 끝인데. 이렇게 해놨구나. 이건 설명할 게 더 있네. 자, 어쨌든 가보자. 그럼 이거 가지고 기본적인 문제 한 2개 정도만 풀어봅시다. 알았죠? 아니지. 설명해야지. 아니야, 오늘 개념 설명만 쫙 하자. 지운다. 어쨌든 부호가 생길 수 있다. 알았지?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넓이 얘기로 들어갈 수 있을 때는 정적분을 그냥 자꾸 정적분만 연산하지 말고 넓이를 공식을 좀 이용을 해라. 알았지? 자, 간다. 두 번째, 이번엔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만들어진 정적분의 기본 성질. 정적분의 성질. 자, 부정적분을 가지고 있죠. 정적분 역시. 그래서 부정적분에서 등장하던 성질들도 일부 가지고는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뭐 K배 같은 거. 인테그럴 K배 같은 거. 이거 뭐였어? K 곱하기 인테그럴로 바꿨었지. 당연히 뭐도 A부터 B까지도 똑같다. 똑같이 누구 fx라는 함수랑 gx를 더하거나 뺀 함수에 대한 부정적분 뭐였어? 각각 부정적분 한 다음에 더하거나 빼거나 해주면 된다고 했었지. 정적분도 똑같아.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라는 적분 구간만 맞춰주면 돼. 그럼 너희들이 오히려 거꾸로 이번엔 뭐야? 뜯어내는 느낌보다는 2개 이상의 인테그럴을 합치는 경우에 P적분 함수는 서로 다르더라도 적분 구간이 A부터 B까지로 동일하면 하나로 합쳐서 연산이 가능하다. 이거 참고하더라. 알았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처음으로 돌아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나온 겁니다. A부터 A까지 fx dx는 뭐야 얘들아? 명이죠. 아니 인간적으로 계산식을 알려줬으면 계산식에 넣어봐야지. 대문자 FA 빼기 대문자 FA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A부터 A까지 적분 넓이 가로는 0. 다음 이거는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A부터 B까지 fx dx와 얘들아 B부터 A까지 fx dx는 무슨 관계 있겠어? 어떻게 됐어? 적분관이 뒤집어졌죠. 이런 경우는 뭐다? 무슨 관계 있다? 좀 계산을 해봐! 대문자 f b 빼기 대문자 f 이거 얘는 대문자 f a 빼기 대문자 f b잖아. 그게 어떻게 역서가 나와? 그거는 제발 계산식에 좀 넣어봐. 알려줬으면. 역수 같은 독특한 관계면은 내가 설명을 했겠지. 어떻게 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 수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겠니? 안 알려주고. 자, 여기까지 열 수 있겠죠? 자, 목 아파. 또 뭐 하나 있었는데 까먹었다. 아이씨. 이 마지막 거 하기 전에 뭐 하나 더 있었. 이거 용어 설명하려고 했다. 여기서 적분 구간이라 부르던 거 있죠. 어디 갔냐? 여기 있지. 자, 이 녀석 전체를 뭐라 불러? A부터 B까지 적분 구간이라 부른다. 알았지? 그때 용어 좀 정리하고 가자. 아까 했었어야 되는데 A만 뭐라 부르냐, B만 뭐라 부르냐면 구간의 끝.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구간의 끝. 그때 A를 어떤 끝? 아래 끝. 그냥 아래에 있으니까. 시작을 나타내는 거죠. 얘는 위끝이라 부릅니다. 왼쪽 오른쪽은 바뀔 수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이라고는 안 하고 아래 끝 위끝이라 부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정적분에서만 등장하는 성질. 어떻게 보면 얘도 정적분에서만 등장하고 얘도 정적분에서만 등장하는 성질이긴 한데 얘네들 그냥 때려 넣으면 되는 거고. 얘 간다잉. 아까 내가 요거 거꾸로 가는 거 뭐라고 했어? 인테그럴들을 여러 개 더할 때 P적분함수가 다르다면 적분 구간이 똑같은지를 확인해 보자. 이번엔 반대야. 여러 개의 인테그럴을 더하는데 P적분함수가 똑같은 거야. 알았죠? 그때 적분 구간을 잘 봐라. 내가 지운 부분. 뭐? 겹친다. 그럼 너희들이 그냥 A, B, C 순서라고 생각해봐. A부터 B까지의 정적분과 B부터 C까지 정적분을 합하면 뭐야? A부터 C까지야. 자, 그런데 선생 이거요. 혹시 A, B, C의 대소관계가 무조건 A보다 B가 오른쪽, B보다 C가 오른쪽이어야만 성립하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왜 그런지 잘 봐. A, B, C 순서면은 방금 했던 얘기니까 넘어가고 A, C, B 순서라고 해볼게. 자, 잘 봐. 첫 번째 뭐야? A부터 B까지 정적분 이거지. 넓이지. 양수니까. 근데 B부터 C까지 뭐야? 오른쪽에서 왼쪽까지야. 이 부분에 뭐야? 넓이를 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럼 남은 게 이거잖아. 알았죠? 그래서 A, B, C의 대소와 무관하게 무조건 성립하는 거다. 그냥 연결이 되면은 이놈을 시작으로 이놈을 끝으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똑같은 F에 대한 인테그럴들을 이렇게 낼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부터 3까지, 3부터 2까지. 똑같은 FF에 대한 적분이다. 답은 뭐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 1에서 연결됐고 1에서 3으로 이어받았고 3에서 이어받아서 2까지 끝나잖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알았니?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 정적분의 성질 다음 두 번째. 여러 가지 함수의 정적분으로 넘어갈 건데 이거 지워도 돼? 쓸 거 있는 사람 얼른 쓰세요. 쓰는 거 천천히 잘 따라오면서 귀는 열어두고 눈은 쳐다보고 손은 쓰고 세 개 다 다르게 할 수 있겠지? 자, 간다. 너희들은 고3, 고2니까. 그치? 그 정도 능력이 있잖아. 맞지? 손과 머리와 눈이 다 따라 돌릴 수 있지? 간다. 어떤 함수로 가냐면은 무슨 함수 등장했어? 그렇지. 뭐? 네.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뭐냐? 일단 결론부터 기억해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얘들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정적분이 딱 등장하면 이거 무조건 우함수 기함수 떠올려라. 방금도 잠깐 나왔었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맞죠?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이 나오면은 반드시 우함수 기함수를 살펴봐. 그때 만약에 우함수다, 기함수다. 뭘까? 각각 기함수는 0이고 얘는 0부터 A까지에 대한 똑같은 함수에 대한 적분을 바꾸면서 2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상식으로 기억을 해놔라. 왜? 대칭성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이야. 무슨 함수야? 우함수지. 우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해봐. 둘 다 똑같아. 그래서 한쪽만 가지고 2배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기함수는 어떨까? 대칭형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라고?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잖아. 왜 음수야? 내려가 있으니까. 왜 양수야?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0이 나옵니다. 이거 상식으로 알아놔. 그래서 이걸 실제로는 어떻게 쓰는데요? 너희들이 지금 수투 미적분을 하고 있잖아. 미적분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예를 들어서야 이런 식으로 나와. 마이너스부터 2까지. 우함수 기함수인가 보다. 그때 구두루 얘들아 얼마야? 0이야. 자, 우함수를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 부른다고 했어? 우함수를 안 합니다. 뭐라 불러? 짝함수라 불러요. 기함수는 홀함수. 그게 다항함수에서는 짝함수는 짝수차항으로만 이루어진 함수, 홀함수는 홀수차항으로만 이루어진 함수. 지금 내가 쓴 함수가 뭐야? 홀수차항으로만 이루어진 홀함수, 즉 기함수야.
알았지?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 자, 봐. 얘들아, 접근해봐.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푸냐면 이것만 전체를 보면 우함수도 아니지. 개함수도 아니고 짝수 항도 있고 홀수 항도 있으니까 그 전체로 보면 안 되고 인테그럴의 성질에 의해서 인테그럴 다 따로따로 뜯을 수 없어. 그러면 그 안에서는 얘는 뭐야? 기함수고 우함수고 기함수고 우함수지. 그럼 기함수들은 알아서 사라질 거야. 즉 너희들은 다항함수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접근할 때는 홀수 차항 없는 셈 치세요. 그리고 0부터 2까지로 바꾸면서 2x제곱 플러스 1만 적분을 한 다음에 2배 하시면 답인 거야. 누구? 홀수 차항은 다 지워버리고 짝수 차항만 남기면서 0부터 a까지로 바꾸라고. 그리고 2배. 알았냐? 왜? 인테그럴 다 따로따로 뜯은 후의 얘기다. 사실은. 근데 그 과정을 다 생략하는 거지. 알았니? 이게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 개 쉽죠? 그럼 이제 마지막 성질 하나 남았어요. 지워도 돼? 자, 요 녀석은 사실은 나 같은 경우는 정적분의 응용이라고 해서 따로 사실은 뺍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 교재가 같이 있어서 한 방에 그냥 설명하려고 오늘 개념 설명만 한다라고 한 건데 두 가지야. 두 개가 하나의 유형인데 적분 구간을 살펴봐. 상수인 경우가 있을 거야. 근데 여태까지 만났던 모든 게 다 상수죠? 말이 안 나냐. 그 다음에는 적분관이 변수인 거야. 자, 여기까지 일단 눈으로 한번 쓱 훑어보고 요 유형까지 쭉 갈게. 알았죠? 어디 갔냐? 이런 거는 뭐 y로 이상한 짓거리를 해놨는데 그냥 접근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y에 대한 함수고 y로 접근을 하는 거지. 뭐 전개해서 접근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만나던 것들은 다 x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은 자 질문을 해볼게. 민범아, 이 인테그럴 fx라는 함수랑 이거랑은 둘이 같아 달라? 달라요. 왜? 문제가 다르잖아. 생김새만 똑같지 얘는 만약에 적분한 뒤에 x 3승 플러스 2x가 나오면 얘는 x 3승 플러스 2x고 얘는 뭐야? 네? y 3승 플러스 2y야. 같아 달라? 다르잖아. 맞죠? 달라. 그런데 정적분에서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를 물어보면 둘은 똑같다. 왜? 적분을 하면 대문자 fx가 돼. 근데 1 넣으면 대문자 x는 대문자 x는 사라지잖아. 그냥 이거는 뭐야? 대문자 f1 빼기 대문자 f0인 거야. 얘는 뭐야? 얘도 대문자 f1 빼기 대문자 f0인 거야. 둘은 똑같다. 알았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혹시나 이런 문제 등장했을 때 참고하도록. 자, 너네 이렇게 생긴 거 접근 가능해, 불가능해? 분수꼴. 접근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지난 숙제 이런 거 있었지. 이런 거 있었지. 뭐 하라고 해? 하나를 합치라고 하지. 그죠? 그러면 약분을 해서 접근이 가능하지. 그럼 정적분 문제도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근데 여기서 너네가 이런 문제만 할 거다. 뭐? 이거는 부정적분이었다면 못 푸는 문제야. 근데 정적분은 합쳐도 된다. 왜? 어차피 정적분을 하고 난 뒤에는 x, y는 사라질 거거든.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x라고 있었다고 생각해도 돼, 안 돼? 됩니다. 합칠 수 있어요. 알았죠? 이런 문제 하나 등장할 거고. 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그냥 단순 연산형 문제들 몇 개를 쭉 풉니다. 이거는 뭐 고1 과정을 엄청 가지고 있네. 3차함수 fx 19하기 맞지? 이걸로 식을 구해서 적분하시오. 적분은 이제 아까 그 공식 쓰면 되는 거고. 얘는 뭐야? 부정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얘는 뭐야? fx의 식을 구하는 재료지. fx는 하면서 맞죠? 그거 찾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성질여기는 이제 여기서 아까 이쪽에 지우기 전에 썼던 거. 뭐 그 얘기고. 아래급 위끝이 같아지면은 0이다. 아래급 위끝이 자리가 바뀌면은 부호 반대인 거다. 뭐 인테그럴 두 개를 더하고 있을 때 적분권이 똑같으면 하나의 인테그럴 합치는 게 가능하다. 등등등의 문제들 쭉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 뭐야? 이름이 똑같네. 우함수 기함수 정적분 방금 얘기한 거야. 이게 왜 우함수 기함수 정적분이야?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인 걸 보면서. 알았죠?
그럼 홀수창은 지우고 짝수창만 적분을 하는데 0부터 a까지로 바꾸면서 2배를 하면 된다. 알았죠?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쭈르르륵 풀어요. 와, 이 문제 403번. 범아, 자, 거기 들어봐. 이거 fx 무슨 함수야, 범아? gx가 우함수다. 이거를 또 내가 강조하게 되는데 이거 제발 부탁이니까 제발 그냥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좀 읽으라고 했잖아. 헷갈릴 수는 있어. 헷갈리면은 그냥 틀리라는 얘기 아니라 만들어주고 읽어주면 되잖아. 에? 저 G 읽어보자. 뭐야? 0을 기준으로 x일 때와 마이너스 x일 때 y좌표가 똑같아요가 우함수 아니냐? 근데 f는 여기 x축이 있으면 오른쪽 x, 왼쪽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가 부호가 반대라고. 기함수잖아 누가 봐도. 그런 거래? 읽어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다. 원래 우함수, 기함수를 언제 1학년 때 배우세요? 2학년 때 배우세요? 1학년 2학기 때 배우세요?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다고. 오케이? 이거는 너네한테 읽으라는 의미로 교육과정에서 자꾸 내는 거지. 교육과정 안에서 뭐 1학년 2학기 어떤 단원에서 배워 오세요가 없어. 우함수, 기함수는. 그래서 항상 읽어주는 거야, 원래는. 근데 그게 너무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마치 공식처럼 또는 외워야 되는 것처럼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다. 알겠냐? 민범아?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뭐? 읽어보자. 까먹는 거는 가능한데 까먹었을 때 읽어봐라. 알았나? 다음. 요거다. fx를 설명하고 있지. 맞지? 분명 fx에 대한 설명이야. 근데 fx에 대한 설명이 fx로 만들어져 있지. 이런 문제야. fx를 보여주는데 fx에 대한 인테그럴로 설명을 할 때. 근데 그 인테그럴 잘 봐. 뭐가 나와 있어? 적분관이 상수야. 0부터 a까지, 0부터 3까지, 2부터 7까지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딱 한마디로 설명하자. 치환하세요. 잘 봐. 근데 치환을 하면 만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뒤도 중요하다. 잘 봐. 406번 풀어볼게요. 바로. 한 문제 한 문제 풀면 오늘 끝이다. 자, 얘야. fx를 설명하고 있는 재료 중 하나야. fx에 대한 설명을 이루고 있는 그 구성 요소 중 하나다. 그치? 근데 상수부터 상수까지야. 뭐야? 상수네. 그래서 뭐 한다? 이건 뭐야? 계산하면 뭔지는 모르지. f2 빼기 f0. 근데 사라지면서 누가? 문자 t가 또는 x가 사라지면서 그냥 상수만 남지. 얘는 상수야. 그래서 a로 지원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fx를 다시 쓰는 거야. fx 뭔데요? 4x의 3승 마이너스 6x. 뭐 여기까지 그렇다. 안 써도 되니까.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a를 다시 구해봐. 뭐? 0부터 2까지 fx를 다시 구해봐. 그때 이 녀석을 집어넣는 거야. 계산해주면 뭐 나와? A에 대한 1차 방정식 나오면서 A가 나와요. 그러면 fx 완성이야. 자, 그래서 뭐다? 다시 한번. 적분구간이 상수인 문제는 문제의 구조가 fx를 설명하는데 fx에 대한 인테그럴로 설명을 하면서 그 인테그럴 적분구간이 상수로 만들어져 있을 거야. 그럼 뭐 한다? 그 인테그럴 부분을 a로, b로 치환을 하면서 fx를 다시 쓴다. 뭐? a를 다시 직접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는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다. 끝이야. 이거 기억해놔. 애들이 전부 다 뭐하냐면 여기까지는 해. 치환하라는 말만 기억을 해서. 그 다음을 시작을 안 해. 많은 학생들이. 알았죠? 꼭 기억해라. a를 다시 한번 직접 인테그럴 적분을 해본다. 알았니? 오케이? 다음. 그러면은 요런 형태의 문제, 뭐 적분관이 상수인 것들은 다 너희들 풀 수 있어야 정상이에요. 대신에 생각 잘 해라. 뭐 상수를 상수 A로 지원을 하는 거야. 알았죠? 이 말을 왜 했게? 407번. 잘 생각해봐.
저 녀석을 지금 통째로 A로 치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상수가 아니죠. 왜요? 적분 구하는 0부터 1까지지만 인티그럴에서는 t만 변수야. fx 입장에서는 x가 변수인데 인티그럴 안에서는 t만 변수야. t는 정적분 후에 사라질 녀석이야. 근데 안에 뭐 있어? x 있지. 상수야 아니야? 아니야. 변수 x 가지고 있어. 그러면 x를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뽑아낸 다음에 x가 사라진 녀석들만 a로 지원해야 되겠지. 여기까지가 힌트다. 다시 통째로 a로 지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x 어떻게든 처리해라. 없애주고 나서 x가 사라진 녀석 인테그럴만 a로 지원하는 거다. 알았지? 힌트는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적분간의 변수인 문제. 자, 이 문제는요. 딱 공식 세 가지로 설명한다. 알았지? 뭐냐면 a부터 x까지 FTBT야. 그러니까 인테그럴 안에서의 변수는 t지. 근데 전체적인 식, 뭐 좌변 우변도 있겠지. 식의 입장에서는 x가 변수야. 또 뭐 예를 들어서 fx는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방금 저런 것처럼. 알았죠? 어쨌든 전체적인 식의 입장에서 보면 x가 변수야. 적분간이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 딱 한마디로 방금 치환하세요처럼 딱 한마디로 설명하자면은 미분하세요야. 무조건 미분하세요야. 근데 문제 구조는 딱 두 개다. 하나는 문제가 미분을 하라고 시키고 있어. 두 번째는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으면 내가 그냥 미분을 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요? 자, 미분하라고 시키고 있는 문제 먼저 잠깐 살펴볼까? 일단 문제부터 볼까? 이런 거야. 자, 미분하라고 시키고 있어요? 안 시키고 있어요? 아무나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적분간의 변수 보여? 그럼 양변을 미분해. 미분하는 방법은 좀 이따 설명할게. 두 번째 이 문제. 다음 fx가 모든 실수에서 내 성립한다. 뭐야? fx를 인테그럴 fx로 설명하고 있네. 근데 적분간의 변수네. 뭐 해야 돼? 미분을 우리가 직접 하는 거야. 왜? 미분하라는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미분하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요 있네. 416번. 뭐야? 다시 한번. 우리는 fx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t에 대한 어떤 2차식을 적분을 하면서 적분 구간에 x를 넣은 거를 이제 fx로 정의를 하겠대. 맞죠? 미분하라는 말은 어디에 있어? fx의 극대. 미분해서 그래프 그리자. 극대를 구하시오 또는 극대값이 뭐예요? 라는 말로 미분하세요라고 하고 있는 문제야. 알았어요? 극대극소 그리려면 우리 뭐해? 그래프 그리잖아. 그래프 그리려고 미분을 하잖아. 그래서 극대극소를 구하시오 또는 뭐예요? 라는 말로 미분하세요를 시키고 있는 거다. 자, 어쨌든 그럼 미분하면 뭐가 되는데? 자, 거기 들어볼까?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야. 까먹을 수는 있고 항상 예외는 존재한다. 그 예외라는 게 형태가 예외, 방법은 예외가 아니고 방법은 똑같은데 형태가 예외.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원리를 따라가 보기도 해라. 모르겠으면 까먹든 다르든. 자, 원래는 뭐야? 적분하면 돼. 적분하면 뭐야? 대문자 ft에 x부터 a까지. x 넣고 a 넣고 빼면 되지. 뭐 나와? 대문자 fx 빼기 대문자 fa 나옵니다. 맞나요? 그 녀석은 뭐 하라고? 미분하라고. 자, 윤채야. 대문자 fx 빼기 대문자 fa 미분은 얘 먼저 미분하고 얘 먼저 미분해서 빼면 된다. 맞지? 자, 얘 미분해봐, 윤채야. 뭐야? 이 fx 미분해봐. 대문자 fx 미분하면 소문자 fx. 시연아, 대문자 fa 미분하면 0. 단순하다, 그죠? 이 자식아. fa가 뭐야? fe가 뭔데? 얼마인지는 몰라. 하지만 3이면 3, 5면 5, 7이면 7 아니야? 상수야. 상수 대문자 fa야. 미분하면 0이다. 대문자 fa를 미분했는데 대문자 f의 프라임의 a가 나오는 게 아니야. 알았어요? f2를 미분해봐. 우리 f2 미분하면은 0이잖아. 왜 대문자 f 프라임이라고 왜 생각해? 낚이면 안 된다. 자, 다시 한번 미분해서 넣는 게 아니라 너 조용히 해!
저런 거 하면 안 돼. 이 정도 소리를 내려면 니네 나이 때 탈 수 있는 오토바이가 아니야. 이 정도 소리를 내려면 최소 500cc 이상이야. 아무튼 이거도 알았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외우자. 뭐 A부터 X까지 FTDT 정적분이 있을 때 미분을 하라고 하든 내가 하든 미분을 하면 뭐 된다? FX가 된다. A는 신경 안 써도 돼. 대신에 상수라는 사실만 기억해라. 2부터 X까지여도 미분하면은 FX. 3부터 X까지여도 미분하면은 FX. 마이너스 1부터 X까지여도 미분하면은 FX다. 속에 있는 놈만 그대로 X로 바꿔주면 돼. 왜? 척분했다 미분하니까 다시 원래대로 소문자 F로 다시 돌아오는 것 뿐이야.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저 적분 공간이 항상 A부터 X까지 겠냐고. 그게 아닌 게 문제지.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하나 더 설명하는데 그게 X부터 X 플러스 A까지. 저런 놈들 때문에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싸그리 싸잡혀서 욕먹는 거야. 민폐 아니냐? 저 좀, 대전 가는 길에서 저러고 있으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왜 저 지랄을 하고 있냐고. 자, 갈게요. 그래도 저거는 양호하지. 소음기는 안 뗐네. 자, 뭐야? X부터 X 플러스 A까지. 적분관이 변수부터 변수 플러스 상수까지. 어쨌든 저번에 변수 X 보여 안 보여? 그럼 뭐 한다? 미분한다. 왜? 문제가 미분하라는 말로 또는 내가 미분을 필요로 해서. 자, 결론 바로 간다 이번에는. 이유가 궁금하면 적분했다 미분해봐. 결론은 뭐다? fx 플러스 a 빼기 fx야. 왜요? 이거 적분해봐. 대문자 f지. 거기다가 x 플러스 a 넣고 x 넣고 빼잖아. 이게 나올 거 아니야. 잘 안 보이냐?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미분해봐. fx 플러스 a. 미분해봐. fx. 알았죠? 자, 그러면은 이것만 나오냐? 아니요. 그게 아닌 게 문제라고. 항상 예외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세 번째 거로 가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완벽하게 외우고 싶다면 지금 내가 써주는 방식으로 외워라. 뭐야? fx 아니지. gx, hx, ftdt. 간다. 미분을 해야 돼. 왜요? 적분관에 변수가 있으니까. 맞죠? 미분을 하면 뭐 된다? 소문자 f야. 근데 얘도 x고 얘도 x네. 둘이 뺄 거야. 만약에 상수였다면 d는 없을 거야. 맞지? 자, 그때 속에 뭐 들어가요? 아이, 잠깐만, 자리 없어. 다시 한 줄 내려. 그때 뭐 들어가요? x 플러스 a가 그대로 들어가고 x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처럼 hx가 그대로 들어가고 gx가 그대로 들어가면 돼. 알았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항상 너희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거. 바로 뭐다? 이게 붙는다. 왜요? 역시 모르겠으면 적분을 해봐. 그럼 뭐 나와? 합성은 되죠. 그지? 그걸 미분하고 있으니까, 그걸 미분하고 있으니까 대문자표 미분하면 소문자표로 돌아오고 안에 있는 건 그대로 둔 다음에 속미분이 뒤에 붙는 거지. 기억나? 합성함수의 미분. 겉에 거 대문자표 미분하면은 대문자표 프라임. 그게 소문자표가 되고 속에 있는 건 그대로 두는 대신에 합성함수 꼴을 미분을 했으니까 역시 속미분이 뒤에 붙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얘네들은요. x 플러스 a 미분했으니까 1이라서 안 보이는 것뿐이야. 안 쓴 거지 정확하게는. 생략을 한 거지. 원래는 1부터 있는 거다. 알았니? 알았니? 얘도 마찬가지. x도 속미분을 붙였다고 생각하면 그냥 1이라서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속미분 할 일도 없지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알았냐? 그래서 적분 구간을 잘 보면은 어떤 식으로 너희들한테 숨기고 있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숨긴다고. x제곱 만난 적 있어? 없잖아. 공식은 x였잖아. 1부터 x까지잖아. x제곱이면 뭐가 달라져? 달라져. 뭐? h 프라임이 붙어. 2x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씨. 이런 것도 마찬가지. 얘가 막 3 플러스 2H, 1 마이너스 H 이렇게 있을 거다. 그때도 넣고 넣어서 빼면 되는데 뒤에 뭐 붙는다? 얘의 성미분이 2가 붙고 얘의 성미분이 0이 붙어. 0이 붙어서 안 보인다고 생각해도 돼. 알았냐? 뭐 요거 말하는 거야.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의 성미분 1, A의 성미분 0. 그래서 안 보이고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돼. 그럼 이거 하나 외우면 끝이야, 사실은. 알았냐? 그런 느낌으로 풀어주는 것까지 오늘 수업 끝. 자, 정적분 단원이 자 마플 시너지를 넘어갈 우리 이제 개학 후에는요. 개학 후가 아니지 2학기 때는요. 또는 여름방학 때는요. 정적분과 지금 이놈과 정적분의 활용을 다 따로따로 합니다. 마플 시너지가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나도 원래 여기다 좀 더 설명을 많이 붙이고 문제 풀어주기도 많이 해. 지금 너희들 숙제 해보면 알 거다. 생각보다 잘 안 풀릴 거야. 내 설명만 가지고는. 그래서 뭐 답지를 보고 이해하는 사람, 뭐 혼자 예전에 공부했던 거 기억을 떠올려서 푸는 사람, 뭐 인강을 참고하는 사람, 또 누군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 다양할 텐데, 그것들 어쨌든 잘 해결해봐라. 다음 시간에 숙제 풀이 하면서 완료 지어줄 거다. 완성 지어줄 거다. 알았죠? 빠이.